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네. 근데 지금도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는 불법 투자한 적이 없어요. 네. 차명계좌 없습니다.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는 너무 놀랐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100km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벽을 꽝 박은 느낌? 네. 그 안개가 갑자기 끼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나한테 강연 요청을 했던 모든 장소에서 캔슬 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를 굉장히 파렴치한 몸으로 그냥 순식간에 변했고 네. 또 저는 이제 그 여파로 회사를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강요를 받게 됐고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순식간에 다 일어난 일들이라서 그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서 이제 안기가 좀 거치면서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이 있었구나. 근데 제가 그거를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게 또 네. 하나 분란이 되고 그럼 누가 또 어땠다 이런 거 그건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네.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불법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차명기자 없고요. 그거는 좀 진정성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가장 큰 모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도 나의 스토리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 기사가 막 나가는 게 어떻게, 그 다음에 그분이 또 이제 기자자성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 듣고 저는 처참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의 인격을 저렇게 그냥 끊어버릴 수가 있을까.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어떤 반박해봐야 또 기사가 또 기사를 낳게 되고. 네. 그래서 너무 두려웠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극단적인 행동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야, 그렇게까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구나. 네. 그래서 그 8개월 동안을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책을 써야 되겠구나. 내가 9년 동안에 있던 노력을 내가 한국에서 느낀 거, 그거를 내가 책을 써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이제 고통스러운 세월을 좀 이길 수가 있었죠. 네. 그 결과물이 이 책인 모양이에요. 네, 그게 이제 그 제가 6개월 동안을 그냥 매일 가서 그냥 아침서부터 커피숍에 가갖고 쓴 내용들인데요. 네. 그 한국이 이제 금융 강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두 가지가 저는 필수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교육의 개혁이 필요하다. 교육개혁. 네. 이게 이게 없으면 저는 대한민국은 발전한 게 아니라 저는 뒤로 갈 거라고 봐요.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 네, 저는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목을 10년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쓴 이유가 네. 앞으로 10년은 우리나라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저는 두 가지가 교육개혁이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노동개혁도 필요할 것 같아요. 노동개혁. 저는 52시간 제도, 그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는 52시간 제도를 어른들한테 적용하면 안 되고 아이들한테 적용해야 된다고 봐요. 52시간 공부 못하기. 더 이상 공부 못하게. 네, 학원 못 가기. 그게 중요하지. 52시간 제도를 그렇게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80시간, 100시간 일하거든요. 네. 그걸 법으로 모든 산업을 다 막는 거. 규제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제가 한국에서 CEO를 겪으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그 회사를 경영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는 경직된 노동 시장이에요. 저는 이제 그게 과거에 조선시대 때는 맞았어요. 아니면 뭐 1950년까지 그게 맞아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 직업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근데 우리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우리 교육 시스템은 우리 100년 동안 그대로 변하지가 않는 과거 시험이잖아요. 과거 시험이 네. 대학 입시로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한국의 지금 현실을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노후 준비가 안 된 나라죠. 또 빈부격차 굉장히 심하죠. 또 아이 안 낳죠. 그러면 잘 됐어야 되잖아요. 네. 한국처럼 그렇게 사교육 많이 쓰는데. 교육열이 이게 세계 1등인 나라. 그렇죠. 근데 내가 항상 유태인 예를 들지만 유태인은 공부 잘하는 얘기 안 해요. 근데 노벨상 제일 많이 받죠. 왜냐면 공부 잘 하고 싶은 사람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부자다 유태인이죠. 왜 부자 되는 교육을 안 할까? 사교육하고 부자 되는 교육은 전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금융산업이 발달해야 다음 스텝을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경우는 많아요. 국가가 이제 선진국 들어서서. 근데 그 다음에 대부분 미끄러지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많죠. 네. 일본도 그렇게 됐고. 문턱까지 갔다가. 일본도 그렇고. 독일은 선진국이지만 계속 후퇴하고 있잖아요.
금융이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금융에 정말로 금융이 중요한데 지금 어떤 퇴직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지금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로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게 금융교육이다. 그래서 돈 얘기를 하고 투자 얘기하고 주식에 단지 투자해야 되고 장기 투자해야 되고 그런 자금이 기업으로 들어가야 되고 네. 부동산에 들어가지 말고 기업으로 들어가야 되고 네. 일본은 그 돈이 부동산에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돈이 우리나라가 가난하지 않잖아요. 네. 돈이 많아요. 그게 이제 기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아직도 어색하죠. 그런 얘기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아 주식은 위험한 건데 주식은 나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써야 되겠구만 한 거죠. 파주에 지나가다 보니까 영어 마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득 들은 거예요. 거기 들어갔죠. 그랬더니 비어 있는 거예요. 영어 마을이. 네. 야, 이거를 금융학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당장 유튜브로 올렸어요. 네. 그 패밀리 금융학교를 만들자. 그랬더니 전국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2번 지금 했는데요. 야,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한 번에 몇 명 정도가 이렇게 몇 가족 정도가 한 100명이 와요. 전국에서. 100명. 네. 그래서 1박 2일로. 1박 2일. 네. 그러면 숙식도 제공을 하나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걱정했죠. 혹시 제가 많은 제가 이제 부정적인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안 오시면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놀랍게도 전국에서 오시고 제 자랑이 아니라 저희가 서베이를 했죠. 만족하십니까? 98%가 또 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메리츠에서는 그러면 이제 좀 쫓겨났지만 이게 내 할 일이구나. 금융교육 좀 해야 되겠구나. 캠프를 해야 되겠구나. 이 수요는 너무너무 많다. 유연성이 있어야 되죠. 우리 한국에 IMF가 왔던 거는 노동의 유연성과 자본의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절대로 노동자한테 불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2년이 된 사람을 뽑게 되면 정규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2년 후에 정규직이 되면 어떻게 되죠? 회사는 그 사람을 해고할 수 없죠.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뽑으려고 그래요? 안 뽑으려고 그래요? 잘 안 뽑을. 안 뽑죠. 그럼 2년 지난 다음에 해고하죠. 또 다른 뽑죠. 그럼 누가 불리할까요? 비정규직이 이제 양산이 되는 거죠. 비정규직이 불리하죠. 그건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죠.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그런 법을 만든 거죠, 처음에는. 근데 만약에 해고가 쉬우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지 뽑죠. 그리고 언제든지, 그게 유연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그 발판이 되는 거죠. 자기 능력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그게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떤 산업이 잘 될 거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기게 되죠.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저절로 돈과 인력이. 그죠. 노동력과 자본력이 글로 가게 되죠. 그거를 못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으로 얘기하면 동맥경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인력이 모자라게 되고 네. 돈이 안 가게 되고 그게 이제 그 IMF를 겪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노동과 그 자본의 경직성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진핑이 망치고 있잖아요. 어려워지고 있죠 지금. 네. 엑소더스가 좀 있고. 그러니까 한국이 기회다. 근데 기회를 딱 2가지입니다. 외국 자사운용 외국의 금융기관이 한국에 오는 거 딱 2가지가 필요해요. 네. 한국 조건이 다 돼 있어요. 거주 인프라. 아니에요. 그거 저기 해고가 쉬워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세금을 깎아줘야 돼요. 그 2가지가 아주 절실하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융기관이 아시아 허브가. 아시아 헤드쿼터를 한국에도 서울에 두고 싶거나 아니면 인천 송도에 두고 싶거나 저는 인천 송도 같은 게 굉장히 저는 금융 허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공항도 가깝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스페셜 금융 허브로 만든다든가. 그래서 거기 법은 따로. 그러니까 송도 자치. 그렇죠. 그러니까 홍콩 같이. 아니면 영국의 쓰레블 런던 같이.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그 외국인 그 금융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특례법 같은 걸 만들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